자, 오늘은 현재 급등하고 있는 휴미디파이 그리고 온톨로지 가스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단타할 만한 코인까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항상 이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급등하는 가운데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이 투매 구간을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봐야 됩니다. 투매가 나오는 구간은 정말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의 단기 박스권이 형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라인들, 지지 라인들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급락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톨로지 가스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보시면 밑에 거래량을 먼저 항상 보십시오. 그리고 보시면 자, 이때가 언제였었냐면 4월 10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차례 돌파를 하게 됨으로써 급등이 한 차례 또 나와줬었죠. 그리고 5분 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147원에서 이 148원 구간들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거래가 또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왔던 구간이 바로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 140원 구간이었습니다. 142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보셔야 돼요. 자, 그 원리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이때 자 보시면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 그 다음 거래량, 그리고 그 다음 거래량, 우리가 이거를 체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구간들, 이 단기 박스권 구간들을 이탈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위에 본절 매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의 거래량이 이 박스권 안에서 터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 만큼 이쪽에는 이만큼의 매물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지 라인을 깼을 때는 손절 매물 혹은 익절 매물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을 항상 체크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 라인을 깼을 때는 투매가 나온다라고 하죠. 이 투매라는 것은 물량을 던져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래량이 위에서 터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라인을 이탈해 버렸을 때 손절 매물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항상 급락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급락이라는 게 한 차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승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위쪽에도 털지 못한 매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스권 하단 구간은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 강한 저항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는 딱 여기 구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이탈하면서 급락 나와줬었죠. 그리고 지지를 받고 반등을 강하게 보여줬을 때 어느 구간까지 박스권 하단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쪽에도 돌파를 하게 됨으로써 매물 소화를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 추가적인 급등이 한 차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자, 거래량을 보셨을 때 어때요? 급등하는 만큼 거래량이 터진 만큼 그대로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그만큼 쏟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매물 소화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물 자체가 현재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를 던져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상 많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그 다음부터 올라오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지나고 나서라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을 때 이 라인들 박스권 하단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이런 고점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투매가 나오는 구간들 미리서 그어놓고 이 자리 이탈하면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휴미디파이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현재 급등하는 상황 안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들이 어디예요? 요 자리죠. 이 구간을 같이 한번 선으로 그어 보겠습니다. 딱 208원에서 210원 위치예요. 지금 이 위치, 자 208원에서부터 해서 대략 240원 사이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는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던 만큼 이만큼의 거래량만큼 매물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8원을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탈했을 때는 당연히 흘러내리겠죠.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 라인을 찾아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급락이 나올 건데 보시면 어떤가요? 이 밑에서 터졌던 거래량이 대부분은 요 위치 안에 다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진 만큼 여기 194원에서 190원 위치까지는 어느 정도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이 형성된 거예요.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진 만큼 이 위치 안에는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8원짜리도 이탈하면 투매 나온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1차적인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192원짜리 마저도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 전부 익절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봉상을 보시더라도 자 보시면 어때요? 툼에 나온 위치만 우리가 체크를 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툼에 나온 위치가 1차적으로 293원짜리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246원짜리예요. 쭉 이어서 볼까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246원 언저리 구간에서 저항이 형성되어 있죠. 만약에 오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고 했을 때도 어쨌든 우리는 240원에서 246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8원, 192원 이탈 시 모두 정리 의견 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250원에서 240원 라인들 안에서 또 추가적인 저항 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응을 하시는 걸 여러분들께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하신 코인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휴미디파이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현재 위치에서 결국에는 어떤 코인이든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본 대로 해서 이제 온톨로지 가스로 한번 예를 또 들어볼게요. 이거는 1시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툼에 나온 위치들 어디였었죠? 첫 번째 163원 그리고 두 번째 자 여러분들 보시면 되세요. 툼에 나온 위치는 지지 라인이 깨졌을 때 여러 번 부딪힌 자리들 그 자리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어놨던 선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현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줬을 때 142에서 147원 자리들 다 어떤 자리들이에요? 저항 구간들.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목표가는 156원에서 163원 자리들. 요 정도로 목표가를 잡아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지 라인 이탈하면 툼의 라인들이 이탈하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급락이 나온다. 그 자리는 얼마? 124원 자리들. 딱 요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어떤 원리대로 움직이는지만 알면 이게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것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아즈텍에 대한 부분들 어차피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추천가까지 내려오면 그때 제가 구독자방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계속 하루 종일 보지 마시고요. 구독자방에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구독자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한번 흐름 체크를 해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이전에 상승했던 구간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예요? 자 여기 37원 위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36.5원 정도. 요 정도 36원 자리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봉으로 봐도 지금 보시면 딱 여기 구간이네요. 그쵸? 딱 여기 35원 구간들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어디에요? 33원 자리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나오게 되고 툼의 위치들 이탈하고 반등 나오니까 툼의 위치까지 반등.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은 다 매물이 있는 구간들이에요. 그리고 이탈하면서 급락 나오게 되고 반등 나오니까 툼에 나온 위치까지.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33원 자리에서 툼에 또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현재 다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들이 다 1차, 2차, 3차 목표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 4시간 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 정배열 형태를 띠게 되면서 거래량이 받쳐주죠.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계속 저점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저점이 높아져야만 한다.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이렇게 우상향 형태를 띠면서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상승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게 되면 1시간 봉 흐름으로 봐도 자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4시간 봉 흐름으로 보게 되면 자 박스권 여기서 돌파하고 안착해주고 급등 나오죠. 대부분 이런 거래량 자체가 어디서 터졌냐면 바로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 터졌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들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29.5원 자리예요. 29.5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보였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대략 30원, 29.8원에서 30원 자리에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을 때 33.61원, 35.30원 위쪽으로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한 번의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한 번의 시세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또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고 저녁에 또 나스닥 미장에 대한 흐름들에 따라서 좀 더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더 눌린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렸던 추천가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내려온 시점에서 저희가 구독자방에서 다 안내 나갈 거니까 구독자방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죠.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단타에 대한 부분들만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요 메이저 코인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급등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란 전쟁 속 물가 상승과 경기도나 공조론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구독자방에 올려드렸다시피 저번 주 금요일날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CPI가 YOY 기준이었을 때 플러스 3.3%, 되게 무난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연준의 목표 물가는 2%이고요. 물론 1월 달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1월 달에 몇 퍼센트였냐? 1.5% 수준이었습니다. 그쵸? 보시면 1.53%.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4월 달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예요? 4.917%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1.5%에서 4.9%까지 올라갔다라고 해보면 어쨌든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4.917% 현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걸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까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최소한 못해도 3% 초반에서 2% 후반대까지 내려가줘야지만 다시 시장이 급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못해도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는 알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더라도 정말 조심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에 따라서 3월달, 4월달, 5월달, 5월달까지는 최소한의 횡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추가 매수 자체를 5월달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왜? 4월달 CPI 자체가 5월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4월달 CPI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예요? 4.9%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현금 비중이 부족해지면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가 최대한의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